안녕하세요. 정현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의 성장 로드맵에 대해서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자료는 권민준 수석 연구원님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자, 기업 성장의 시기별 점검 사항을 좀 볼 건데요. 대표님들 저희 업력에 따라서 이미 지나온 성장 시기도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성장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나왔다면 무엇을 놓쳤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점검하시면서 대비하신다면 훨씬 더 우리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또 사망을 하죠. 물론 이제 기업은 잘 성장만 한다면 100년, 200년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기업도 역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을 하고 사업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해서 안정이 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승계를 생각하시거나 또 매각을 생각하시거나 IPO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기업의 생로병사가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설립부터 상장, 승계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좀 체크하겠습니다. 창업기에는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제도 그리고 지분 구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해요. 회사 처음 설립할 때 설립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또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또 직원 뽑아야 되고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지분 구조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회사들을 컨설팅하면서 느꼈던 건 설립 당시에 잘못된 지분 구조로 인해서 결국은 회사의 성장이 오히려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체크하면서 창업기인지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아니면 승계 단계인지 한번 체크를 하시되 지분 구조는 설립 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미 우리 회사는 성장기인데 지분 구조를 관리를 안 했다라고 하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분 구조 관리 안 된 상태에서 성장은 오히려 대표님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이 처음이고 끝이에요. 이게 관리가 안 돼 있다면 모래성 위에 회사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기에 중요한 게 이런 제도라든지 지분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도라고 한다면 회사의 법인, 정관이 있겠죠. 또 우리 직원들 관련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각종 내부 규정이 있을 거고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직원들을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과 같이 경영진, 즉 임원을 위한 것은 취업규칙이 아니죠. 정관에 임원의 권리에 대해서 명시가 들어갈 거고요. 임원의 퇴직금, 상여금, 위로금, 또 주주들을 위해서 주식에 대한 종류, 또 주식에 대한 양도에 대한 제한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임원들에 대해서는 임원의 책임의 한도를 둘 거냐 안 둘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설립할 때 표준 정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회사에 맞는 규정을 내가 넣어야 돼요. 주주들의 동의에 따라서. 대표님들은 대부분 주주면서 경영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내가 챙겨야지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을 위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중요한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계약서 반드시 배부해 주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자, 다른 것은 벌금형이 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배부하지 않은 것은 벌금뿐만 아니라 이것은 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성장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장기에서 본격 성장과 지속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회사가 커져간다 그러면 이 성장기에서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고 그거에 따른 세금이 수반이 될 거예요. 국가에서는 성장기 회사들을 위해서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업부설연구소라든지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신다면 법인세 부분에서 상당 부분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똑같다 그래서 법인세가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본 많은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 회사들도 꽤 많았어요. 자,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갖췄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이죠. 자,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같은 경우에도 세금 감면이 있죠. 요것은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성장 시점에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게 차명 주식, 또 주식에 대한 증여, 지분 변동에 대한 대응, 자사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산의 분리, 법인 부동산 관리, 이런 게 중요할까요? 자,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성장이 더 성숙까지 가기 전에 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사업 안정화 단계입니다. 즉 성숙기죠. 자, 이 시점은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간은 아니고요.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이 잉여금 활용을 통한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회사가 성장하느라고 주주들에 대해서 이익 환원을 해주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은 유동성 확보도 해야 되고 회사 성장이 우선이니까 계속 재투자를 하지 주주들에게 이익 실현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안정화가 됐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주주들한테 이익에 대한 환원을 해줘야죠. 배당을 해줘야 됐는데 배당을 해주지 않고 처분하지 않는 미처분 잉여금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환원하시기 전에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주 구성이죠. 환원을 해야 되는데 대표님이 주식을 다 갖고 계시다 한다면 혼자서 결국은 환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업 승계 쪽으로 가면 오히려 더 큰 세금을 유발한다는 거죠. 환원할 때 세금 50%내, 승계할 때 또 50%내, 우리 뭐가 남습니까? 따라서 사업이 성장을 해서 이미 우리가 안정기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게 주주 및 임원의 구성을 재정비하시고요. 배당 기획, 그 다음에 적정 보수의 책정, 그리고 요새 많이 하는 자기주식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세무관리, 우리 회사가 안정화가 성장을 급속도로 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가 안정적이다. 즉 자산이 어느 정도 쌓여 있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거 바로 세무관리입니다. 외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감추어뒀던 어떤 재무상의 리스크들이 튀어나오죠. 심한 경우는 외감 가면서 가지금 10억이 그대로 드러난 회사도 봤는데요. 따라서 모의세무조사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희 국세청 출신 세무사님들이 많으신데 모의세무조사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처럼 어떤 부분을 세무조사에서 체크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건데 세무조사가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대표님들한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이 사업 승계겠죠. 사업 승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할 건지, 승계를 할 건지, 아니면 상장을 갈 건지. 자, 세 개 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가던 간에 세금 이슈는 다 있어요. 매각을 했어요. 물론 비상장 회사니까 20%, 25%두 가지 세율이 적용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각을 했을 때 지분 구조가 대표님 위주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매각에 대한 이익을 대표님이 혼자 다 받으시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자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상속 증여세가 50%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분 구조 전략에 대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결국은 주식회사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승계 단계에서는 승계를 갈 건지 IPO를 갈 건지 M&A를 갈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하셔야 될 것은 역시 지분 구조 관리입니다. 다음은 회사 성장과 관련해서 관련된 좀 인증에 대해서 잠깐 짚어드릴게요. 사업 초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나 ISO 등의 인증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어요. 연구소 인력에 대해서는 25% 세액. 세액은 굉장히 큽니다. 세금이 결정되면 거기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크죠.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 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법인세 50% 감면 효과가 있죠. 신설기업들이 많은 이익이 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요소를 갖춰 놓는다면 우리가 법인세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감면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기. 성장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이너비즈, 메인비즈, 병역 특례 지정. 이게 뭐가 좋은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론 이제 요건은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화 신보 보증을 지원해주고 최대 50억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방송 광고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 정책자금 지원에서 가점 요소가 있고요. 특허 우선 출원이나 또 상장 심사 때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이노비즈 인증이 있다면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메인비즈는 신보 보증 시 보증률을 또 차감을 해줍니다. 여기도 역시 방송 광고비 할 때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조달 입찰 시에 가점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중에서 그 조달 관련해서 전문으로 또 컨설팅을 해주시는 행정사님이 있으신데 제조 쪽에 있으신 대표님들은 이 조달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성장기 정도 됐다 하면은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지난 영상에 다뤘던 저희가 지금 병역 특례 지정 도와드리는 업체들의 덕분에 인력 수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성숙기에 있는 기업들 환경표지 인증, 또 녹색 인증. 자, 환경표지 인증 같은 경우는 조달 입찰 시에 가점이 있고요.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환경표지 인증된 기업의 제품을 써야 된다고 하네요. 또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 인증. 녹색 산업에 대해서는 융자가 추가로 있고요. 정부 발주 공사에서 우대한다고 합니다. 또 공공구매, 국방 조달 심사 시에 우대를 한다고 하니까 자, 이런 인증을 갖춰 놓는다면 우리 회사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증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 우리 회사가 이런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하고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성장 기간별 연간 관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월에는
1월에서 3월까지는 저희가 결산 시즌이죠. 직전년도 결산 진행 및 재무 비율을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당해년도 주주총회 개최 및 임원 보수 결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기 배당, 차등 배당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게 바로 지금 3월까지입니다. 인사, 노무제도, 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지금 결산 시즌이라서 결산 자료를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이 결산이 종합예술인 것 같아요. 세금 위주로 보겠느냐, 신용평가를 받아야 할 회사들은 또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 회사의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결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기장세무사님들이 잘 해주시지만, 또 회사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크로스로 체크를 하실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한번 결산을 신고하고 나면 이게 수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인 제도 정비 그리고 창업기획 기업 인증 말씀드렸고요. ISO나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등 그리고 성장기 인증은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또 성숙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인증은 병역특례나 월드클래스, 녹색, 환경표지 인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인증 수시로 하는 인증도 있지만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병역특례 같은 경우는 지금 6월에 신청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준비기간 4월, 5월 짧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우리 인력에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6월에 신청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인증별 혜택입니다. 제일 중요한 인증별 혜택.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은 해드렸지만, 자,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금융 지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증기간 평가 시에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건 중소기업 정책자금 받을 때 우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또 조달청 신인도 점수에도 가점이 있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곳에 쓸 수가 있어요. 병역특례 지정업체 할 때도 가점이 있습니다. 특허 출연 시에도 우선심사 있고요. 공공기관 사업 참여 가점 있고요. 그러니까 이노비즈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내가 가점을 받으니까 일단 확보를 해 놓으신다면 내가 필요한 거 할 때 여기다가 점수를 넣을 수 있겠죠. 선정 기준은요. 기술 혁신 시스템 700점 이상이고 개별 기술 수준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해서 이노비즈 점수 입력을 하면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좀 뭐가 부족한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700점이 되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수를 어떻게 우리 회사가 좀 제대로 갖춰서 보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다 보면 이노비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 회사가 좀 체력을 갖춘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필수 요건이 있어요. 이노비즈는 신설은 안 돼요. 3년. 재무제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3년치, 3년 경과 기업이 가능하고요. 벤처기업의 지원 내용은요.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등록세 및 취득세, 부동산 구입하는 회사들은 이 벤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득세가 법인에서 구입하는 부동산들이 몇 천짜리보다는 수억 원, 수십억짜리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역시 또 벤처도 병역특례 연구기간 가점이 있습니다. 특허 출연 시에도 우선 심사 대상이고요. 이렇게 혜택이 많은 만큼 평가 기간의 현장 실사를 거쳐서 평가 점수는 65점 이상이어야 돼요. 이거는 설립하자마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받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설립 초창기에 법인세를 많이 내는 회사가 흔치 않거든요. 오히려 좀 이게 이제 3년 안에 설립을 해야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3년 직전에 좀 받으시면 혜택을 오래오래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영혁신 중소기업. 자, 요런 것은 시중은행의 금융 지원을 받는다고 하고요. R&D 가점이 있다고 합니다.
도달청 신인도 평가에도 가점이 있고요. 평가 점수 700점 이상일 경우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설립 후 만 3년이 넘어가야 되고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우리가 법인이 돈을 벌어서 모든 비용을 쓰고 과표가 나오죠. 그럼 세율이 나오고 곱해서 세금이 나와요. 여기서 빼주기 때문에 큽니다. 연구개발을 실제로 기업이 대부분 하죠. 기업이 성장하려면 연구개발은 필수니까. 근데 연구개발을 하는데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서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와 이런 거 없이 하는 회사는 이렇게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내느냐 덜 내느냐가 여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의 성장 로드맵, 또 성장 시점에 따른 체크리스트, 그리고 또 성장 시점에 따른 인증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자료는 저희 정의기업연구소의 권민준 수석연구원이 준비를 했고요. 이런 인증 전문가입니다. 대표님들 인증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인증 꼭 필요한 게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보고 싶다면 영상 하단에 권민준 수석연구원에게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업의 생로병사, 즉 기업 로드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가업승계의 허와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국은 가업상속 공제는 공제가 아니라 세금 이연이다. 이 부분 갖고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승계를 잃은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